안녕하세요. 감성동네 복덕방 락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에어비앤비라고 들어보셨나요? 해외 현지인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 곳을 빌려서 그곳의 문화를 체험한다는 취지의 숙박 예약 사이트인데요. 우리나라에도 그와 비슷한 제도가 있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산 좋고 물 좋고 조망까지 좋은 시골집으로 수익을 창출해보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서 다른 부수입을 얻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나 귀농하시는 분들 계시죠? 귀농하면은 아무래도 수입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리고 현재 지방에 묵혀놓은 땅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농어촌 민박이란 숙박시설이 아닌 단독주택을 이용해서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과 취사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농어촌 주민의 부가수입 창출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한국형 에어비앤비라고도 볼 수 있죠. 요건은 농어촌 주민이어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6개월 이상 기존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일단 6개월 동안 주민등록을 해서 전입한 상태에서 6개월 이후에 할 수 있는 거죠.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에서 가능하고요. 임차도 가능한데 거주기간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농어촌 민박 입법 취지가 거기서 살고 있는 농어민들의 부가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법이다 보니까 직접 거주할 것을 요하고 있어요. 아무 주택이나 되는 건 아니고요. 면적이 제한이 있는데 바닥 면적의 합계가 23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돼요. 한 69평 정도 되더라고요. 숙박업으로 등록하는 것과 달리 농어촌 민박은 단독주택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용도지역의 제한을 덜 받게 돼요. 흔히 말하는 계획관리 지역이 아니더라도 펜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적으로 가치가 없는 땅에 수익을 좀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게 되는 거죠. 또한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농어촌 민박 같은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절차가 간소한 면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세세하게 살펴볼 허가 요건들이 많은데 인터넷을 통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는 공매로 나온 토지를 통해서 실전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살펴본 땅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미사리에 있는 답인데요. 이 땅이 원래 한국수자원공사 땅이었다가 이번에 공매로 처음 나오게 된 거예요. 최저 입찰가는 1억 2,935만 2천원부터 시작인데 제가 앞으로 설명할 때는 1억 3천에 맞춰서 말씀드릴게요. 이런 국유부동산은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 입찰에 들어가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위치를 한번 살펴볼게요. 경기도 가평군 소재고요. 가평하면 보통 서울이나 경기도 분들이 물놀이 하러 여름에 많이 가시잖아요. 요 한강 물줄기 상류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대부분이 수질관리 보호구역으로 물이 깨끗한 걸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를 보시면은 대부분이 개발이 안 된 상태로 유지된 걸 볼 수 있어요. 이 가평 지역은 사람들이 물이 좋아서 가는 것도 있지만 서울에서 가깝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지도로 보면은 미사에서 가평까지 42분이 나오는데 이게 안 막힐 때 42분이고요. 보통 서울에서 간다고 하면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는 잡아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공매로 나온 땅이 바로 이 땅인데요. 얼핏 보면 그냥 일반적인 강 옆에 있는 땅처럼 보이는데 좀 특징적인 면이 하나 있어요. 보시면은 수상레저라고 써져 있죠? 여기에 대형 풀 리조트가 위치해 있는데 규모가 꽤 있는 클럽 리조트더라고요. 면적을 보면 한 이 정도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공매로 나온 땅이 유일한 진입로에 바로 접해 있는 위치여서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이런 땅은 아무래도 바로 옆에 있는 리조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살펴봐야죠. 처음 사이트를 들어가 봤을 때 굉장히 이쁘게 돼 있더라고요. 규모도 꽤 있는 곳이어서 아무래도 인근 땅을 낙찰받으면은 할 만한 게 좀 있겠죠. 저도 여기를 직접 임장을 다녀왔는데 빠지가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 있고 한 이쪽에 하나 있는데 요 2개를 여름에는 연결을 해놔서 물놀이를 할 수 있게 해놓은 것 같죠. 이미지 검색을 해서 들어가 보면 밤에 클럽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런 다양한 시설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 후기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뭐 수영장이 바로 앞에 있고 테라스 쪽에서 바로 나갈 수도 있고 뭐 그런 면에서 좋다고 하는 평도 있고 뭐 내부는 조금 좁은 느낌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바베큐에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 보였고 작은 편의점이 있긴 한데 가격이 좀 있다고 하네요. 그럼 이곳이 성수기 때는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어 보여요. 지도로 보면 이 땅이고요. 참고로 옆에 이 땅도 공매로 나왔어요. 5억 얼마에 나왔는데 여기도 아마 낙찰을 받게 되면은 개발이 되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보존관리지역이라 일반 음식점이나 카페로는 허가가 안 나고요. 아마 전원주택이나 농어촌 민박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 땅을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땅이 좀 작아 보여요. 여기 보시면은 색깔이 구분돼 있죠? 이게 여기가 늪지대예요. 깎여져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눈에 보이는 곳은 한 이 정도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지도로 보면은 이렇게 살짝 면이 깎여져 있는데 여기에 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다 보니까 체감상 더 작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토지를 낙찰받으면은 이 부분은 토목공사를 해서 뭐 성토를 해갖고 채워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실제로 임장 가신 분들은 좀 실망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당장 눈에 보이는 면적이 작다 보니까 이게 200평이나 돼?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이곳 상황을 대략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바로 인접한 수상 레저 시설이 있고요. 제가 가봤을 때 끝 호수가 20호로 3층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60호 이상은 되어 보이는 풀클럽 리조트고요. 인터넷 후기를 살펴보면 바지와 워터파크가 잘 돼 있고 홍천강 뷰가 좋고요. 가성비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에 반해 객실 크기가 좀 많이 작고 편의점이나 식당, 뭐 카페 같은 부가 비용이 좀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설 관리 면에서 좀 아쉽다는 평이 좀 있었고요. 이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었는데 객실 예약을 따로 하지 않고도 수영장과 워터파크를 이용할 수 있더라고요. 물론 요금은 내야겠죠. 그래서 여기 바로 인접한 이 땅에서 부가 수입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공매로 나온 이 땅의 평수는 212평이고요. 최저 입찰가 1억 3천부터고 클럽 리조트 유일한 진입로에 접해져 있어요. 도로에 접한 땅이라 건축도 물론 가능하고요. 보존관리구역이라 할 수 있는 용도가 좀 제한이 있는데 카페나 음식점은 안 되지만 편의점 정도는 할 수 있고요. 자연보전권역의 홍수관리구역이라 규제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권역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허가 받아서 건물 잘 짓고 하는 거 보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저도 구청에 전화를 해봤는데 단독주택을 짓는데 크게 뭐 제한이 되는 건 없더라고요.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라 살기가 좋은 면도 있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할 수 있는 게 전원주택, 뭐 농어촌 민박, 근린상가 정도가 될 수 있는데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마 싫어하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뭐 좋아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골에서 살고는 싶은데 그래도 너무 한적한 곳은 좀 그렇고 사람이 좀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거고 아유 나는 사람 왔다 갔다 하고 시끄러운 거 딱 질색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싫어하셔서 호불호가 좀 있을 듯 하고요. 근린상가라고 하죠. 1층에는 편의점을 놓고 2층과 3층은 농어촌 민박으로 해서 펜션을 운영할 수는 있는데 현재는 가능해요. 근데 이렇게 건물을 짓는 게 농어촌 민박의 입법 취지, 그러니까 시골에 계신 분들의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그 입법 취지에는 약간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는 이게 허가가 안 날 수도 있대요. 어차피 처음에 허가를 받아서 짓고 나면은 상관이 없지 않냐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 농어촌 민박은 소유자가 한번 신고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 그 영업 허가가 승계되는 게 아니고요. 새 소유자가 다시 받아야 돼요. 이렇게 지어놓고 나중에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은 이게 참 난감해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근린상가로 짓지 말고 일반 주택처럼 지어달라고 구청에서 요청을 하더라고요. 혹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러면 그냥 단독주택을 지어서 농어촌 민박으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곳이 큰 리조트잖아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숙박업이 많이 안 좋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아무래도 이쪽도 사람들이 많이 또 다닐 건데 근데 인터넷으로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은 어느 정도 사람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여기를 단독주택으로만 쓰기엔 너무 아깝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1층에 상가를 놓기에는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여기 유동인구가 많은데 조그만 컨테이너를 하나 들여놔서 자판기로 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근데 이 부분도 제가 구청에다가 한번 확인을 받은 건 아니고요. 원래 제 지인분이 이거를 낙찰을 받았으면은 제가 여기까지도 한번 확인을 해봤을 텐데 결론적으로 낙찰을 받지 않기로 해가지고 제가 여기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자판기가 안 된다고 하면은 그냥 창고로도 쓸 수 있는 부분이니까 1층을 상가로 해서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크게 부담이 없죠. 그래서 건축 가능 면적을 한번 정리해보면요. 총 면적이 703제곱미터고요. 갑자기 제곱미터가 나와서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건폐율이 20%예요. 보존관리 지역이다 보니까 건폐율이 좀 낮죠. 건축 가능 바닥 면적이 140제곱미터인데 거기에 이제 3에서 6짜리 컨테이너를 하나 올린다고 치면은 컨테이너 자판기가 18제곱미터고요. 바닥 면적을 110으로 해서 2층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73으로 해서 3층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건축비가 좀 더 들더라도 73으로 해서 3층을 올리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73제곱미터면은 보통 아파트로 따지면은 한 5구 타입 정도 되거든요. 5구 타입이면은 24평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건물을 어떻게 짓냐면은 이렇게 3층으로 짓고요. 거기서 이제 73제곱미터 한 5구 타입 정도는 이제 주인이 1층으로 쓰고 나머지를 이제 절반으로 쪼개가지고 한 4개 호실 정도로 만드는 거죠. 객실이 좀 작다 싶으면은 그냥 2개 호실로도 쓸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뭐 3개 호실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주차장 면적 같은 경우에는 총 8대를 놓는다 치면은 108제곱미터가 들어가는데요. 8대까지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최대로 한 8대 정도 놓는다 치더라도 어느 정도 면적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면적이 나온다 치고 여기에다 건물을 짓고 이제 남향이 보이게 만들어 놓고요. 요 앞에는 이제 바베큐장을 만들고 이쪽은 주차장 부지로 쓰고 여기를 자판기로 놔서 이렇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판기를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까지의 과정을 이제 비용을 한번 산출을 해보면 공매로 낙찰을 받아가지고 땅을 팔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직접 건축을 할 수도 있는데 토지만 낙찰받아서 팔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최저 입찰가가 1억 3천이고요. 거기에 이제 취득세가 444만 2천 원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현재 답으로 되어 있어서 원래 3.4%가 나오는 게 맞아요. 실제로도 농지기 때문에 3.4%가 나오는 게 맞는데 나라에서 이 땅은 원래 농지로 쓰던 땅이 아닙니다 라고 해서 일반 토지인 4.6%로 나올 수도 있어요. 참 어이가 없죠, 이런 경우엔. 그런 경우에는 취득세가 좀 더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 이제 1억 3,4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대출은 이게 농지라서 65%가 나오고 연 3.5% 정도 나온다고 하고요. 그러면은 초기 투자금 한 5,500만 원 정도 예상하면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땅에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농지기 때문에 농지를 전용해야 되잖아요. 그럼 농지 전용 부담금이 나오고 개별 공시지가 곱하기 30%인데 지금 여기가 개별 공시지가가 좀 싸요. 3만 원 얼마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703제곱미터니까 이제 750만원 정도 나오고 건축비는 사실 이게 참 책정하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을 많이 들이면 들일수록 더 많이 나오고 아니면은 좀 적게 나오고 하기 때문에 짓는 사람이 어떤 건물을 짓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평당 600만원 정도로 잡았을 때 건축비는 한 4억 2천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자판기를 설치한다고 치면은 이제 자판기 한 대당 600만원 이제 컨테이너가 보통 한 200만원 정도면은 괜찮은 거 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앞면을 통유리로 하고 뭐 이렇게 좀 더 꾸미고 하면은 300만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총 비용이 이제 한 5억 8,300만원 정도 예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주변에 경공매가 또 나온 거 있나 살펴봤는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숙박시설 잘 안 되잖아요. 이쪽도 몇 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보기도 했는데 근데 여기가 좀 특이한 게 뭐냐면요, 보존관리 지역이에요. 아까 제가 리뷰했던 그 땅도 보존관리 지역인데 원래는 보존관리 지역에서는 숙박시설 허가가 잘 안 나오는데 여기가 물건 종별이 숙박시설이에요. 이게 보존관리 지역이라고 숙박시설이 다 안 되는 건 아니고 숙박시설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지를 낙찰받을 때 보존관리 지역이라고 해서 숙박시설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될 수도 있으니까 꼭 확인해보는 절차가 필요해요. 다시 돌아와서 아까 공매 물건 주변의 인근 시세를 살펴보면 아까 그 땅이 이 땅이죠. 이쪽 보면은 도로 낀 땅이 보통 9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의 매매가 있었고요. 그리고 위쪽 지역에서는 한 70만원, 뭐 4, 50만원 정도도 있고요. 좀 더 아랫부분을 보면은 80만원대 거래가 됐었네요. 지금 여기 공매 물건이 최저가가 1억 2,900대인데 이게 이제 평당으로 치면은 61만원 정도거든요. 아마 낙찰가는 좀 더 높은 가격에 형성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곳은 제가 관심이 좀 많아서 제 지인분이랑 직접 다녀왔는데 낙찰받으면 이것저것 할 게 많은 곳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 공매 시세도 주변 땅에 비해서 좀 저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직 제가 실력이 많이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눈으로 딱 봤을 때 뭔가 확신이 없더라고요. 제가 좀 더 경험이 많고 이곳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이다 라는 그런 눈이 있었다면 아마 강력하게 추천을 했겠지만 아직은 제가 실력이 부족한 관계로 입찰에는 들어가지 않기로 했어요. 아마 저보다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낙찰을 받으시겠죠. 그리고 이건 제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었는데요.
이 땅을 낙찰받게 되면은 뭐 다른 사람들한테 팔 수도 있지만 아마도 바로 옆에 있는 풀 리조트가 가장 눈독 들이는 땅일 거예요. 왜냐면 진입로에 바로 붙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건물을 올리게 되면은 보기에도 안 좋고 왔다 갔다 하기에도 불편하기 때문에 아마 이 리조트에서 가장 낙찰을 받고 싶어 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낙찰을 받아서 리조트 회사한테 팔 수도 있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행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리고 이 리조트 건축물 대장을 띄워보니까 신탁회사 소유예요. 그러니까 신탁회사 소유가 무슨 말이냐면 소유권을 신탁회사에다 넘기고 대출을 받아놓은 상태라는 거죠. 대출을 얼마 받았는지는 등기소 가서 신탁원부를 떼보면 알 수 있을 텐데, 제가 이곳 대출금까지 확인을 하진 않았고요. 근데 아마 어느 정도 대출이 좀 있을 거예요. 물론 규모가 큰 리조트이기 때문에 저 정도 땅은 쉽게 매입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뭐 이런 거는 그냥 참고적인 부분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지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기 형세가 딱 워터파크 하기 좋은 자리잖아요. 그래서 회사의 사정과는 상관없이 이곳은 워터파크가 딱 자리긴 해요. 이상으로 감성동네 복덕방 락원이었는데요. 제가 지금 이게 녹음하는 거나 녹화하는 게 시스템이 많이 바뀌어서 오늘 좀 횡설수설했을 거예요. 뭐 그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좀 더 정비된 모습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